삶이 꼬일 땐 탓을 멈추세요. 탓하지 않으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 책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253, 1157강 중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의 바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가지 습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남 탓, 불평불만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문제의 원인을 나가 아닌 남에게 돌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점점 엉켜갑니다. 왜일까요?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탓 하나가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책임감과 주체성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나를 더 지치고 외롭게 만듭니다. 이 책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될까? 남 탓을 멈추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남 탓은 단지 불평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와 시련은 나의 삶의 방식, 감정, 말과 행동이 쌓여서 돌아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연의 흐름에 맞는 삶이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책에서는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의 화와 분노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서야 내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익인간의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삶을 바르게 가꾸려는 그 마음, 그 실천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조금 더 단단한 나, 조금 더 따뜻한 세상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장. 남 탓이 내 인생을 막고 있었어요. 일에 일남 탓하면 내 마음이 먼저 병들어요. 1698, 4535.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이 남 탓이라는 습관은 단순히 불평이나 분노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며 험담을 나누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작 자기 인생의 숙제는 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 탓입니다. 그렇게 남의 잘못만 들여다보는 동안 자신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고 삶의 생동감, 따뜻함, 집중력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남이 잘못하는 것이 자꾸 눈에 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나 스스로 안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게으름이 그렇게 싫고 답답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분야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이 무책임한 게 화가 난다면 나는 어디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보기 싫은 것들 속에는 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남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는 순간 그 화살은 사실 내 자신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남 탓이라는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감정 해소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남을 탓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불편함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남 탓이 반복되면 우리의 의식은 바깥으로만 향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자기 변화와 성장의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이런 남 탓은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직과 사회로 퍼지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진 채 직장에 계속 머문다고 해봅시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조직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의 의욕과 신뢰를 무너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와 순환까지 흔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불만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좋은 인연도 끊어지며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남을 탓하는 걸 멈추고 내 내면을 닫고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일 동안 입을 다물고 불만을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 100일은 내가 왜 불만을 느꼈는지, 그 불만이 내 삶에서 어떤 원인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듯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의 버릇이 바뀌고 그에 따라 내가 만나는 인연, 들어오는 에너지, 삶의 방향까지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각자의 부처입니다. 부처는 거창한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살았는가로 결정됩니다. 남의 흉을 보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 그 삶이 바로 영혼을 밝히는 길이며 그 길 위에 선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성장,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왜 자꾸 남을 탓하게 될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5099, 9475.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 탓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탓할수록 문제는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내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문제를 남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 책임은 형태만 바뀌어 또다시 내 앞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 탓의 숨은 고리이자 반복되는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고통은 내 잘못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레 밖으로 원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인을 외부에 둔 채 남을 탓하고 상황만 탓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되풀이되며 점점 커져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서 싸우면 그와 비슷한 상황과 사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 삶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법칙. 남을 탓한다는 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고통은 점점 커지고 더 자주 내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조용히 물어볼 수 있다면 달라집니다. 혹시 내가 먼저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로 문제의 반복은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남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정확히 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은 결코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난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하지만 대자연은 결코 이유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고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들이 쌓여서 되돌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자연의 다정한 알림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놓쳤는가? 내 말이나 태도, 선택 중에 어떤 것이 비뚤어졌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고통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 탓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대자연은 같은 문제를 다시 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대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응답하고 도와줍니다. 반대로 고통을 외면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삶에는 그 응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1에 3. 남 탓을 멈추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 6306만 483. 앞에서 우리는 문제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남 탓을 멈추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넘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에너지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할까요? 불평을 멈추는 순간 내 안에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힘들 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평은 해결이 아니라 힘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삶은 무겁고 불만이 쌓일수록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장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가 자꾸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내가 그 환경에서 배울 만큼은 배웠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그 환경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이 불편함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불평이 자꾸 커진다면 그 인연이 내게 요구하는 성장을 아직 채우지 못했거나 이제는 물러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전까지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본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불편을 느끼고 불평을 하고 때로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를 흡수하고 해결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존경을 얻고 자연의 도움을 받습니다. 세상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흡수하고 나아가기.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듣고 느꼈다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감당해 보려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답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불평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배우고 이해하라고 감당할 힘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불평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닫는 순간 내가 자라날 기회도 함께 닫히며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부릅니다. 문제는 상대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태도 하나가 문제를 문제로 남길지 삶의 답으로 바꿀지를 결정합니다. 인연을 귀하게 여길 때 인생은 도와줍니다. 이제 시선을 사람으로 옮겨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인연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기회를 열어주는 자연의 복입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그 복은 점점 멀어지고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수록 그 복은 점점 크게 연결됩니다. 특히 인연이 3단계 이상 연결되면 큰 에너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일은 곧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연결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 복은 끊어지고 내 삶의 흐름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면 도움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는 건 단지 예의나 도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대자연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도움을 받듯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내게 준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인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 태도 하나로 내가 열지 못했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